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져와 봤고요. 은행이 주 4.5일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총 세 가지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권에 대해서 주 4.5일째 포문을 여나라는 뉴스지만 이미 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차기 노조 집행부에서 해당 내용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인데요. 급여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노조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급여의 삭감 없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급여를 올린 게 되겠죠. 조금이라고 똑같이 받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은행 노조 쪽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은행원들도 한마디씩 거드는 거예요. 아침밥 좀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동안 아침밥 다들 못 드셨나? 아니 저는 더 일찍 출근하는데 아침밥 먹을 거 다 먹고 씻을 거 다 씻고 출근하거든요. 변명이 변명 같아야죠. 왜 이렇게 유치하게들 그래요 진짜. 자 그럼 해당 내용이 뭐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금융노조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한다. 단 우리가 받는 돈은 건드리지 마. 30분 늦게 출근할 건데 받는 돈은 건드리지 마. 우리가 30분 늦게 출근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내용이 뭔데 물어보니까 가족들하고 소통 좀 해야겠어. 우리가 출근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말이야. 가족들하고 밥도 못 먹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잖아. 우리가 30분 늦게 출근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팍! 진짜.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분들이 지금 1년에 얼마를 벌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줄 알아요? 진짜로 박봉에 쪼들려 살면서 근무 시간은 빡빡하고 막 힘들게 막 그러시는 분 같으면은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중 5대 은행 평균 연봉이 작년 23년 기준입니다. 1억 1265만 원입니다. 대기업보다 많이 받아요. 올해 24년도 대기업 평균 연봉 예상치입니다. 삼성이 1억 800만 원 정도고요. 현대자동차가 8,400만 원 정도예요. 물론 성과급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대기업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건 은행 돈 못 버는 곳이 아니거든요. 돈도 진짜 괜찮은 게 아니죠. 정말 잘 버시는데 출근 시간을 30분을 늦춰야겠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늦춰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다 좋아. 우리 보통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마련해줬지? 라고 보니까 은행 ATM이 5년간 9천 대가 줄었대요.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ATM도 줄여, 은행도 서로 통합해가지고 은행 점포 수도 줄여. 아니 뭐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은행 이용하지 말라고 너무 갑질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제 생각을 더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일전에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주 4일은 찬성을 해요. 좋죠. 많이 노는데.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은행이 이거를 먼저 꼭 하셔야 됐었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서비스 시설들이 있어요. 동사무소도 될 거고요. 은행도 될 거고.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꼭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됐나? 우리 서민들부터 좀 정착 좀 시켜주면 안 되나? 꼭 힘들게 그래야 되나? ATM 수도 줄여, 점포 수도 줄여. 이러다 보니까 은행 한번 가려면요. 반차를 내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 뭐 10분, 15분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단 대기가요. 최하 30분이에요, 최하. 최하. 평균 1시간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서비스 질이 개판이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들보다 늦게 문 열고, 고객들보다 일찍 문 닫고, 지금 은행이 9시에 문 열어서 4시에 샷다 내리거든요. 그래요. 오픈 시간은 지금 우리랑 뭐 똑같다 쳐요. 근데 우리보다 일찍 문 닫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 가려면 회사 끝나고는 못 가요. 무조건 반반차 써도 힘들어요. 반반차 써도 힘들고 반차 정도는 내가 은행을 한번 가거든요. 그런데 출근 시간도 30분을 늦추겠다. 아이 좀 박탈감드네. 어? 그러면서 그 이유 아침밥 좀 먹자. 30분 늦게 출근하면 저출생도 해결된다. 아이고 아저씨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이유를 이유답게 대셔야지. 차라리 주 4일제 우리가 먼저 도입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든가요. 이유를 이유답게 대야지. 은행은요, 금융업 이전의 서비스업이에요. 아니, 우리 돈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고객들은 먼저 챙기시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방안이나 해결책을 모색을 해보셔야지. 가장 중요한 돈을 맡기는 우리 고객보다도 늦게 출근하고 일찍 문 닫겠다고 하면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꼭 은행이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됐나? 우리가 정착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역대급 불황에 더는 못 버텨. 건설업, 폐업, 부도, 속출. 야,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일단 작년도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인데 이게 2020년 이후에 최다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의 부도가 이루어진 거고 올해 24년도에 1에서 7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295건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를 했어요. 야, 뭐 건설사 당연히 폐업해야지. 부실한 건설사들 다 문 닫는 게 맞지. 예, 맞아요,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왜 또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진짜로 역사상 거의 없는 호황기를 쭉 누렸죠. 엄청 낮은 금리에 은행에서 돈 팍팍 풀면서 고물가, 미분양, 고금리, 대출 불가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불황이. 너무나 돈을 풀었기 때문에 개념 없이.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힘이 약한 작은 건설사들부터 폐업이 속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폐업이 속출을 하면 기존에 분양받아서 진행 중이던 일반인들, 건설사에다 돈 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사에 돈 빌려준 은행들, 금융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피해를 입어버려요. 그러면 돈 문제가 터졌다는 거는 부실 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한 금융사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일전에 새마을금고 사건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떠한 가이드라인,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돈을 막 빌려준 그런 금융사들부터 팡팡 터지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미지가 쫙 쌓였다가 전체적으로 뻥 터지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맡겼던 돈도 종이 쪼가리 돼버리고 내가 투자했던 것들도 다 망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대응은 결국은 잘못됐었다. 이제 와서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골든타임은 지났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는 게 불가피하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똑똑하신 분들께서 제발 해왔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결단력 있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안 오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어딘가 이제 가고 있었겠죠. 다 같이 나들이를 갔든 어디를 갔든 아무튼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디서 사고가 났냐? 16일 새벽 1시 27분경에 영월에 있는 국도 38호선에서 사고가 났어요. 정상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이 있었고요. 역주행해서 셀토스 차량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차량의 사고가 났는데 카니발에는 30대 남성 운전자, 아내, 아이 2명, 장인 장모 총 6명이 타고 있었고 셀토스에는 20대 남성 혼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빡! 사고가 나가지고 카니발 30대 운전자 한 가정의 가장이죠. 이분과 셀토스 운전자 20대 남성 두 분이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어쩌다 또 이런 사고가 났는지 역주행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작은 도로가 아니었더라고요. 셀토스 운전자는 도로에 딱 올라왔을 때, 내가 차선을 반대로 가고 있구나. 분명히 바로 알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또 역주행으로 주행을 했어야 됐나. 아 진짜 좀 한 가정에 가장이 무너진 일이잖아요.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 가지고 가져와 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간략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3가지 준비해 봤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황당하고 부조리한 일들, 화나는 일들 아래 보이는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고요. 건강하게 또 즐겁게 추석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